오늘 영상에서는 자폭 드론의 충격적인 위력을 살펴봅니다. 과거와 달리 현대전의 판도는 완전히 변했죠. 한국의 첨단 방어 체계도 함께 알아볼 예정입니다. 최근 분쟁에서 가장 눈에 띄는 무기는 단연코 샤헤드 136입니다. 이는 이란이 꼼꼼하게 개발했죠. 저비용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한 가성비 최고의 자폭 무인기입니다. 과거의 전쟁은 고가의 첨단 전투기와 순항 미사일 위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아주 다릅니다. 저렴한 드론이 하늘을 지배하며 새로운 안보 위협으로 떠올랐죠. 샤헤드 136은 약 3.5m 길이의 델타익 구조를 가집니다. 날개폭은 약 2.5m에 달하죠. 기체 내부에 막대한 폭발물을 싣고 목표를 향해 무자비하게 돌진합니다. 비행 속도는 시속 185km 수준으로 매우 느린 편입니다. 그러나 지면과 가깝게 저고도로 비행합니다. 이 때문에 적의 첨단 레이더망을 쉽게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특히 장착된 MD550 엔진은 특유의 소음을 냅니다. 고장난 오토바이 소리와 매우 비슷하죠. 이는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공포감과 심리적 압박을 유발합니다. 이란은 GPS 및 글로나스 위성 시스템을 정교하게 연동시킵니다.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하기 위해서죠. 한 대가 아니라 수십 대를 동시에 발사하는 전술을 씁니다. 이렇게 촘촘한 방공망을 완전히 포화시키는 전술은 무섭습니다. 생산 비용은 대당 약 35,000달러 수준이죠. 고가의 유격 미사일을 억지로 소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한 발당 수백만 달러를 호가합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도 상당히 비싸죠. 방어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막대한 경제적 타격이 아주 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주요 발전소 인프라가 파괴되었죠. 야간에 날아오는 무인기는 도심의 전력망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렸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초기 방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비싼 대공 미사일이 금세 고갈되었죠. 결국 대공포와 일반 기관총까지 모두 동원해서 막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중동 분쟁에서도 저비용 드론은 확실한 게임 체인저가 되었습니다. 걸프 국가들의 원유 시설이 타격을 입었죠. 이스라엘 역시 거대한 공중 공격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이란은 지하터널 깊숙한 곳에 비밀 드론 기지를 건설합니다. 첨단 위성의 감시를 피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발사 준비 과정을 철저히 은폐하여 기습 공격을 감행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이 위협으로부터 안전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의 드론 위협은 늘 상존하죠. 그들의 무인기 프로그램은 꽤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2014년에 백령도에서 조잡한 형태의 무인기가 발견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경북 성주를 정찰했죠. 민감한 사드 기지의 사진을 찍고 돌아가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가장 뼈아픈 사건은 2022년에 발생했습니다. 소형 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을 넘어왔죠. 그중 한 대는 서울 한복판까지 무단으로 날아와 영공을 철저하게 침범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실 인근의 P-73 비행금지 구역까지 뚫렸습니다. 당시 군은 전투기와 헬기를 긴급 출격시켰죠. 하지만 민간 도심이라 적극적인 격추 작전을 펼칠 수 없었습니다. 최근 김정은 위원장은 새로운 자폭 무인기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대량 생산을 직접 지시하며 위협을 가했죠. 이는 러시아나 이란의 기술을 은밀하게 도입한 것으로 강하게 추정됩니다. 공개된 기체는 이스라엘의 하롭 드론과 구조가 매우 비슷합니다. 특유의 십자형 날개를 달고 있죠. 이제는 AI 기술까지 접목하여 자율비행 공격을 적극 시도하고 있습니다. 조종사의 개입이 없어도 무인기가 스스로 목표를 탐지합니다. 남한의 핵심 시설들이 주요 표적이 될 것입니다. 이란과 북한의 위험한 군사협력이 정말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군은 위협에 적극 대응합니다. 해외 분쟁의 교훈을 면밀히 분석했죠. KAMD 체계를 한층 강화하여 다층적인 요격 방어망을 아주 굳건하게 세우고 있습니다. 방어망의 핵심은 단연코 LSAM 시스템입니다. 고고도 장거리 지대공 요격 미사일이죠.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되어 한국군에 아주 큰 자부심을 안겨주는 무기지 체계입니다. 2024년에 시스템 개발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철저한 성능 검증도 마쳤죠. 다가오는 2028년부터 주요 기지에 실전 배치되어 우리의 영공을 아주 든든하게 지킬 예정입니다. 이 무기는 고도 40에서 60km의 높은 상공을 방어합니다. 적의 미사일과 드론을 요격하죠. 직격형 요격체를 사용하여 표적의 직접 충돌에 완전히 가루로 만드는 파괴적인 방식입니다. 요격 미사일의 비행 속도는 마하9 이상입니다. 표적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부숴버리죠. M-SAM 및 사드 체계와 완벽하게 연계하여 빈틈없는 다층 방어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미사일 같은 핫킬 방식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도심 상공에서 요격하면 파편이 떨어지죠. 민간인들에게 심각한 인명피해를 줄 수 있어 사용에 신중해야만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한 소프트킬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한국의 카이스트 연구진이 나섰죠. 도심 지역에서 안전하게 적을 무력화하는 전자기 펄스 기술을 훌륭하게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좁은 대역에 강력한 전자기파를 쏩니다. 레이저처럼 표적에만 정확하게 집중되죠. 넓은 범위에 무차별적인 피해를 주는 기존의 EMP 폭탄과는 완전히 다른 훌륭한 개념입니다. 강한 전파를 맞은 적 드론은 순식간에 기능이 고장납니다. 내부의 민감한 전자회로가 모두 타버리죠. 결국 조종 능력을 상실하고 지상으로 조용히 추락하게 되는 확실한 원리입니다. 주변의 민간 통신 시설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병원의 생명유지 의료기기도 안전하죠. 인구 밀집 지역이나 주요 도심지 테러 방지에 아주 훌륭하고 완벽한 대안이 됩니다. 연구팀은 야외 실증 실험을 여러 번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비행 중인 상용 드론을 즉시 격추했죠. 원격으로 전자기파를 쏘아 추락시키는 데 성공하며 기술의 실용성을 증명했습니다. 한국은 방어에만 머물지 않고 자체 공격 무기도 만듭니다. 국내 파블로 에어사가 당당히 나섰죠. 군용 S-10S 자폭 드론을 성공적으로 개발하여 전 세계 방산업계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기체는 적의 탱크와 장갑차를 끈질기게 사냥합니다. 전면에 1kg의 대전차 탄두를 달았죠. 정밀 조준으로 단단한 장갑을 뚫고 들어가 목표를 완벽하게 파괴하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첨단 군집 비행 기술의 완벽한 적용입니다. 이른바 살보 스트라이크라고 불리는 전술이죠. 여러 대의 드론이 일제히 날아와 단일 목표물을 무자비하게 집단 공격합니다. 수백 대의 전차가 기습남하하는 전시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이 드론들이 때를 지어 날아가죠. 북한의 막강한 기갑 전력을 순식간에 고철로 만들 수 있는 강력한 비대칭 전력입니다. 한국 육군의 주력인 K2 흑표전차도 한 단계 진화했습니다. 고성능 제머 시스템을 장착했죠. 적의 자폭 드론이 접근하면 강력한 전파를 쏘아 조종을 철저하게 방해하고 차단합니다. 최근 드론은 아주 빠른 속도로 수직 하강합니다. 탱크의 얇은 상부 장갑을 노리는 전술이죠. 하지만 전차의 신형 제머는 이 무서운 탑어택 공격마저 완전히 빗나가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드론을 드론으로 잡는 물리적 요격 기술도 눈부십니다. 니어스랩의 카이든 시스템이죠. 이 장비는 적의 기체에 직접 강하게 충돌하여 공중에서 바로 박살내는 확실한 방식입니다. 내부에는 고도로 훈련된 AI 비전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로 표적을 스스로 끝까지 추적하죠. 빠른 속도로 돌진하여 적기를 산산조각내는 매우 직관적이고 강력한 요격 원리입니다. 적무인기가 자율주행으로 은밀하게 날아올 수 있습니다. 전파 교란을 막는 안티제밍 기능도 갖출 수 있죠. 이럴 때는 제밍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 충돌 방식이 가장 확실합니다. 한국 정부는 국경 감시망을 완전히 뜯어고치고 개편했습니다. 2022년의 침범을 뼈아픈 교훈으로 삼았죠. 탐지 능력이 뛰어난 국지방공 레이더를 전방 지역 곳곳에 촘촘하게 배치했습니다. 이 레이더는 새떼와 드론을 아주 명확하게 구분해냅니다. 고성능 AI 알고리즘 시스템 덕분이죠. 실시간으로 표적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오작동 없이 경고하는 똑똑한 감시병 역할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전쟁의 시대에 직면했습니다. 무인기가 전장의 승패를 확실하게 좌우합니다. 이란과 북한의 군사 밀착은 한반도의 안보 긴장을 크게 높이는 아주 심각한 위험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무기 기술을 이전받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폭 무인기를 대량으로 생산하겠죠. 이는 기존의 재래식 미사일 도발과는 차원이 다른 완전히 새로운 국가 안보 위협이 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군은 결코 만만하게 당하지 않습니다. 철저한 분석으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했죠. LSM 방어망과 카이스트의 전자기파 요격 기술까지 모두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견고한 요격망이 성공적으로 세워졌습니다. S-10S 드론의 뛰어난 전투 수행 능력도 훌륭하게 입증이 되었습니다. 적의 도발을 억제하고 기갑부대를 철저히 마비시킬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고가의 방어 무기와 저렴한 드론의 치열한 대결입니다. 결국 전장의 승패는 기술력이 결정하게 되죠. 한국은 압도적인 자체 방위 기술을 바탕으로 가장 현명하고 확실한 최적의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분쟁은 아주 뼈아픈 교훈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전장에서의 작은 방심은 돌이킬 수 없는 패배로 직결되기 마련이죠. 한국의 끊임없는 무기 개발은 전 세계 국방 산업의 훌륭한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미래의 드론은 훨씬 더 위협적입니다. 보이지 않고 치명적인 형태로 끊임없이 새롭게 진화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막아낼 한국의 굳건한 방어망 역시 절대 멈추지 않고 진화할 것입니다. 최신 방산업계에 아주 흥미로운 변화가 감지됩니다. 레이저 대공 무기의 실전 배치가 코앞으로 다가왔죠. 발사 비용이 몇천 원 수준에 불과하여 드론 요격에 아주 경제적이고 훌륭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한국의 블록원 레이저 무기는 빛의 빠른 속도로 날아갑니다. 소음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무서운 무기죠. 적의 소형 무인기 엔진이나 배터리를 가열하여 공중에서 불태워버리는 원리입니다. 이 방식은 지상의 탄피가 떨어질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도심지 상공에서도 마음 놓고 사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전력만 제대로 공급되면 무한정으로 요격을 시도할 수 있는 최고의 방어망 체계입니다. 세계 각국은 새로운 무인기 군비 경쟁에 본격 뛰어들었습니다. 이제 누가 더 싸게 많이 만드는지가 중요하죠. 무인기의 보유 숫자가 국가 군사력을 냉정하게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란과 러시아는 공장을 쉼없이 맹렬하게 가동하고 있습니다. 매월 수백 대의 자폭 드론을 찍어내어 전장으로 보내죠. 물량 공세는 방어자에게 극도의 심리적 압박과 막대한 경제적 출혈을 강요합니다. 거센 위협 속에 한국의 기술 혁신은 더욱 빛을 발합니다. 민간 방산 기업과 국군이 아주 훌륭하게 협력하고 있죠. 육해공을 하나로 묶은 통합 요격망을 구축하여 영공을 셀 틈 없이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현대전은 아주 묘한 모순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단돈 몇만 달러의 저렴한 드론이 값비싼 무기를 파괴하는 역설적인 상황이죠. 막대한 예산의 방공망이 싼 비행체에 뚫리는 것이 바로 냉혹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확실한 방어의 돌파구를 드디어 찾았습니다. 여러 기술을 결합한 촘촘한 다층 방어망이 바로 그 정답이죠. 전파를 쏘아 교란하고 미사일로 요격하는 빈틈없는 입체 방어 체계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무인기는 미래 안보의 핵심입니다. 국제 정세는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일 거칠게 요동치며 긴장감을 주죠. 하지만 국군의 굳건한 의지와 첨단 기술력은 적의 도발을 완벽히 차단하는 강력한 억지력입니다. 장비가 켜집니다. AI가 분석하여 위험을 주변 아군에게 신속히 전파하는 방식입니다. 알맞은 무기를 추천하여 적의 공중중 격추 작전이 아주 깔끔하게 성공하도록 돕는 훌륭하고 똑똑한 지휘 통제 방어망이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글로벌 안보 정세를 파악하는데 뜻깊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에도 깊이 있는 첨단 무기 분석과 흥미로운 방산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